네, 이어서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 순서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뿌미 아빠이시죠. 김교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원쌤, 아까 유진 씨가 말씀드렸지만 뿌미 아버지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뿌미 관련된 것만 여쭤본 것 같아서 교원쌤 취미 같은 거를 모르더라고요. 취미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 좋아해서 오, 정말요? 게임이라든지 지금 활동은 못하고 있고요. 운동은 못하고 있고 축구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좋아합니다. 저는 약간 공부 같은 거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아, 의외로 또 그런가요? 축구를. 공부는 좀 멀리 했습니다. 네, 갑자기. 아니, 이게 아니고 활동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어떤 축구와 예를 관련된 들어서 동아리 하셨나요? 활동이나 예전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축구를 공을 즐겨 찼었는데 조기 축구회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나가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역시 아이 보는 게 가장 뿌미를, 좋죠.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첫째가 신세미 빨리 캐스터는 따로 취미 같은 게 있나요? 취미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취미요? 빵끈 웃고 있죠. 뿌미가 이 정도 됐으면 사진 한 번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고 정말요? 싶어서. 네. 다이어트 좀 시켜야겠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볼이 잘 먹어서. 빵빵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 아닌가. 네. 다음번에 한번 사진 하나 제가 이렇게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취미는 그렇죠. 그게 질문이었죠. 제 취미는 집에서 영화 보는 겁니다. 영화 보는 거라고요? 네. 영화를 많이 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영화 워낙 포레스트 그거 말고도 따로 본 게 있나요? 저는 그 원하는 장르가 딱 있어가지고 판타지나 그런 영화들은 제가 다 꿰뚫고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시면 다 추천 좀 해주시죠. 추천이요? 네. 어떤 쪽을 판타지. 판타지는 역시 반지의 제왕이 가장 제 인생 영화입니다. 저는 무슨 되게 특별한 영화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반지의제왕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나요? 너무 식상한 게 나와서 빨리 내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현재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들 예상하시다시피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인턴 등의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존재하고요. 또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을 품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또는 반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위로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당연시하게 탈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그래서 실업급여 관련돼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인턴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취업 후에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안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실업급여에 대해서 다양한 케이스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모두 다 같이 이 실업급여 가능 유무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나중에 교원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이 A씨는 약 10개월간 평일 주 5일, 하루에 6시간 반씩 일을 했습니다. 이때 스스로 관두는 것이 아니라 매장이 폐업을 해서 관두는 경우에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다음 사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에 따른 B씨의 사연인데요. 8개월째 근무 중인 B씨는 해고 소식을 들었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기업이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B씨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나중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사례는 C씨인데요. C씨는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전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C씨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복잡한 실업급여, 사례를 통해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자입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의 안건 소개 오늘 3가지 사례를 함께 들어봤고요. 교원쌤, 저희가 사례를 정확하게 짚어보기 전에 실업급여란 이런 것이다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피보험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피보험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어떤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되어 있는, 취업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근로자라고 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앞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실업급여 유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 케이스죠. A씨는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받을 수 있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4가지 조건이 되는데요.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첫 번째는 퇴사 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입 기간이라는 이 의미는 실제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는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근무한 일수랑 유급으로 인정된 일수 해서 보통 5일 근무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주일까지 포함해서 6일이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가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경우들은 아직 그 6개월 동안 가입 일수가 180일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들입니다. 또한 이번 지금 퇴사한 회사가 꼭 6개월이 넘어야 그 재직일수 6개월 180일 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 회사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전 회사 기간까지도 합쳐가지고 이 단위 기간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를 했고 B라는 회사에서 2개월을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B라는 그 회사에서는 2개월밖에 안 됐지만 A라는 회사랑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취업할 의사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겠고 세 번째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만 했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실직하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서류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서류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비자발적인 이직, 그러니까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어야 됩니다. 개인 신상 등의 문제로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결근, 횡령 등 이런 어떤 사유 등으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요. 다만 본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을 당했다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A 사례 좀 보시면 네. A가 10개월간 근무를 했고요. 네. 5일 동안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주에 6일 정도는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하셨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충분히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유였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퇴사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폐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B 씨는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아마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사례를 좀 접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준생 여러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아르바이트 근무하면 아무래도 업주분께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들은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내세우면서 네. 가입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보험 쪽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근로자였는지 확인을 받게 돼서 확인에 대한 청구를 하고 고용보험 측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고요. 소급해서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 넘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는 거죠. 또한 아까 이제 이분 같은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해고가 본인 사유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급 자격으로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C분은 받을 수 있나요? C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실제적으로는 자진퇴사인 건데 회사한테 권고사직, 그러니까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처럼 해달라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케이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부정수급, 그러니까 허위로 수급한 부분이 돼서 네. 실업급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뱉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되면은 그 기업이랑 당사자 두한테 다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대로 뱉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처벌 같은 게 있나요? 부정수급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받았던 급여액만큼 추가 징수, 그러니까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부정수급이 2회 이상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회사랑 근로자랑 공모해서 이렇게 했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돈을 벌려다가 큰 돈을 잃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사 시에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기간, 보통 90일에서 92일 정도 나올 텐데요. 그 기간을 나누면 이제 하루치가 나오죠. 하루치의 50%에 해당되는 액을 평균, 그러니까 실업급여 기준액으로 잡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최저임금 받는데 거기서 50%만 한다면 너무 적게 보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기 때문에 하한액이 있고요.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 시급의 한 90% 금액인 하루 일당으로 봤을 때 6만 120원이 되고요. 상한액은 6만 6천 원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치면 한 그래도 180만 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퇴사를 이제 하면 보통 사업주 쪽에서는 퇴사 사유와 관련된 이제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측에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고 언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근로자가 하는 부분들은 워크넷에 본인이 이제 구직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구직 신청 이후에는 거주지 관할 어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서 이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좀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육 수강 완료 시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교원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실업급여 제도가 그 존재한 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고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 시의 어떤 생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실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해당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요. 다만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 됩니다. 본인의 퇴사로 세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떼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돈을 벌려다가 큰 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조건이나 계산법 또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오늘 방송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오늘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김규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샘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